모두가 죽어버린 전장에서 한 아이가 다가오자 누군가 애쉬냐고 묻는다. 그 사람은 애쉬에게 동부 지역 지휘를 맡겼는데 왜 여기 있냐고 묻는다. 순전히 우연히 주인공이 눈 속에서 버려져 죽어가고 있을 때 이 남자가 그를 구했다. 그는 그 빚을 갚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지만 애쉬의 부대를 미끼로 보내버릴 생각이었던 것 같다고 말한다. 아버지에게 자신이 제대로 이해했는지 묻는다. 금발 남자는 그를 보며 내 어리석은 아들아, 그게 네 의지의 유일한 쓸모였다라고 말한다. 그를 애쉬 알렘니안이라고 부른다. 알렘니안 가문은 대륙에서 가장 강력한 무가로 왕실의 수호자 역할을 해왔으며 그 수장은 이 나라에서 유일하게 7개의 날개를 지닌 로데릭 알렘니안이었다. 순전히 우연히 주인공이 눈 속에서 버려져 죽어가고 있을 때 이 남자가 그를 구했다. 그는 그 빚을 갚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지만 그의 재능은 완전히 전무했던 것 같다. 아이들 중 한 명이 너무 자신만만해하지 말라고 말한다. 표식 없는 의지는 쓸모없다고. 그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날개가 없었다. 이 날개는 말 그대로 등에 새겨진 날개 문신으로 마력을 나타냈는데 그는 가문에서 유일하게 날개가 없는 자였다. 그의 별명은 날개 없는 자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매일 열심히 훈련하며 얼굴을 땅에 박고 땀을 흘렸다. 아이는 헌신이 결국 보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믿으며 뼈 빠지게 노력했다. 그는 롱리아크를 전부 겪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그는 나무들 사이에 숨어 군대가 다가오는 것을 지켜본다. 그때 그가 매복 공격을 당했다. 아버지에게 돌아와 그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지금까지 그를 따르고 믿었다. 이것이 그가 줄 대답이냐고 묻는다. 금발 남자는 도구가 뭘 다르게 기대했냐고 묻는다. 그의 임무는 끝났으니 이제 그가 갈 시간이다. 주인공은 돌진하지만 재능을 가지려면 환생해야 한다. 그러니 결과는 뻔하다. 그는 거대한 검을 아버지의 목에 똑바로 휘둘러 깨끗하게 맞춘다. 아버지는 그 더러운 것의 공격을 피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직후 아이는 사슬에 묶이고 세상에 얼마나 잔인하게 그의 다리와 팔이 잘려나간다. 그래, 그는 고통의 비명을 지르며 땅에 쓰러지고 모든 것을 붉게 물들인다. 불쌍한 녀석. 심지어 그의 형제들조차 자만하지 말라고 말한다. 그는 해야 할 일을 했지만 날개 없는 자는 쓸모없다. 그들은 그가 땅을 기어다니는 모습이 딱 어울린다고 말하며 노려본다. 주인공은 묻는다. 하지만 죽일 거였다면 왜 저를 구했습니까? 그냥 눈 속에 버려둘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다가와 그는 처음부터 자신의 목적을 다했다고 말한다. 아버지는 그 몸속에 잠들어 있는 7개의 날개의 힘을 원했다. 주인공은 이해하지 못하고 그 남자는 그의 어머니가 쓸모 있었다고 말한다. 이봐, 그가 정말 친아버지인가? 이제 나도 헷갈린다. 아버지는 그 계집은 자신이 필요한 씨앗을 낳는 데만 좋았다고 말한다. 그 후 그녀는 떠나 아이를 버두고 아이스크림처럼 얼어 죽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 전에 그들은 그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우리 애가 로데릭에게 대답을 요구하지만 이미 끝난 일이었다. 눈 속에 놓인 그의 작은 손이 춥다고 말하며 여기서 죽는 거냐고 묻는 것 같았다. 그는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했지만 충분하지 않았다. 그는 약간 따뜻한 순백의 공허 속에 있었고 이곳이 죽음 이후의 세계인지 궁금해했다. 통통한 작은 머리를 보니 이제 아기가 태어날 때가 된 것 같군. 이봐. 그는 기침을 하며 깨달았다. 자신이 공허 속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이곳은 현실인데 그는 어디에 있는 거지? 그는 꿈틀거렸다. 발가락을 꼼지락거리며 자신의 발이 이제는 아주 작다는 것을 보았다. 손도 마찬가지였다. 이 모든 것이 그를 아기처럼 보이게 했다. 그는 이내 자신이 정말 아기라는 것을 깨달았고 옆을 보자 자신에게 생명을 준 쥐먹는 여자가 있었다. 그 순간 그는 이미 어떤 종류의 탐색 능력을 사용하는 듯했고 그리고 근처에서 말 탄 남자들이 소리치는 것을 들었다. 그 계집을 찾아야 해. 이 안개 속에서 멀리 가지 못했을 거야. 로데릭 경께서 그 애를 다시 데려오라고 하셨어. 그때 주인공은 아무것도 우연이 아니었음을 알게 된다. 그런데 잠깐, 무슨 일이지? 로데릭이 아기를 원한다고 했잖아. 그를 찾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때 그에게 깨달음이 왔다. 자신도 눈 내리는 밤에 아기로 발견되었던 것이다. 혹시 과거로 돌아온 건가? 말도 안 돼. 이건 만화 장르에서 완전히 독특한 설정일 텐데. 탐색 능력은 여전히 활성화되어 있었다. 는 여자의 품에서 벗어나려고 했었다.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 남자로 대리의 손에 떨어질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 애는 가진 모든 만화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만화가 어디서 나오는지 누가 알겠는가. 그의 작은 몸은 불타는 것 같았다. 그는 눈속을 기어가는 데 성공했지만 흔적을 남기고 있었고 나중에 쉽게 추적될 것이었다. 숨쉬기가 분명히 힘들었고 모든 사지가 불타는 것 같았다. 그는 이미 다른 삶에 있지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계속 기어가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 빌어먹을 로데릭을 끝장내기 위해 무언가를 할 것이라고 맹세했다. 그리고 그때 그는 정신을 잃었다. 휴, 이 똥덩어리가 충분히 멀리 가서 다른 누군가가 가까이 올 수 있게 된 것 같군. 한 소녀가 뒤를 돌아보며 사제를 불렀고 여기 있는 이 작은 똥덩어리를 보라고 말했다. 어떤 자작, 이름은 해프리드인데 그는 혼란스러워 보였다. 그는 3킬로짜리 똥덩어리를 집어들고 왜 이런 곳에 아이가 있는지 궁금해했다. 그때 그는 그 아이가 실제로 꽤 먼 거리를 기어왔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젠장. 하지만 그때 그들은 모두 흥분한다. 그 애가 축구장 5개 블록만큼 기어왔다고. 이봐, 그가 주인공이라고 말하는 거지. 그는 젠장, 이 작은 똥덩어리는 강하잖아. 이봐, 라고 말하는 것 같아. 다음 챕터에서는 또 다른 아이가 궁금해한다. 자신이 누구이고 이 아기가 누구인지. 왜냐하면 그녀가 그를 찾으러 온 것 같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코를 꼬집힌다. 맙소사, 아이들이 엄청 많군. 고아원에 간 것 같아. 어쩌면 전 세계에 씨를 뿌리고 다니는 아빠가 있는지도 모르지. 알잖아. 모든 아이들이 그 작은 소년이 방금 깨어났으니 귀찮게 하지 말라고 말한다. 젠장, 무섭다. 이미 5명의 누나가 있는 것 같군. 지금은 아이들이지만 다들 잘할 거잖아. 주인공은 한 소녀의 품에 안겨 있다. 그는 이미 몸을 비틀어 벗어날 수 있었고 도망치려 한다. 어린 소녀들이 달려온다. 잠깐, 그는 거기서 벗어나려고 애쓰고 있어. 이봐, 그 애가 오라를 활성화시키고 하늘로 솟아올랐어. 무슨 일이지? 아, 만화 제어를 잃고 멀리 날아갔다. 그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한 남자가 그를 구해주며 이 소년이 이상하게 신비롭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때 주인공은 그를 알아본다. 프리드가 여기 있다. 과거 삶에서 자신을 끝장낸 로데릭의 형. 그건 문제다. 왜냐하면 그가 엘리온 가문에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는 이 남자가 2개의 날개로 한때 강력하다고 여겨졌고 로데릭의 곁에 머물렀으며 왕실을 보호하는 사람들 중 한 명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그는 내전에서 죽었고 그의 가문은 몰락했다. 잠깐, 그럼 정말 다 딸들이라고? 그래, 잠깐만. 그럼 그 고아원이 사실은 그의 집이고 그렇게 딸들로 가득 차 있다고? 그래. 그 남자는 정말 막을 수 없는 딸들을 생산하는 기계군. 주인공은 얼굴에 손을 얹고 자신이 어떻게 그 사람의 형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생각한다. 하지만 이제 그는 여자의 품에 안겨 있고 그녀는 어떻게 아이가 그렇게 날아갈 만큼 마력을 가질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한다. 그리고 그녀는 그에게 달콤한 눈빛과 작은 키스를 해주며 그가 무서워했다고 말한다. 작은 아이는 그저 멍하니 바라보고 있고 프리드는 살짝 비웃으며 그의 큰 손으로 이 아이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그의 등에 있는 그 부족 문신이 그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주인공은 왜 그 모든 것이 자신의 등에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그때 그는 아버지가 그가 별을 잃었다는 등의 말을 했던 것을 기억한다. 이제 그는 이해한다. 이 남자는 그를 구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훔치기 위함이었다. 작은 아이는 분노하고 어머니는 남편을 보며 묻는다. 그럼 이 펀코팝은 어떻게 할까요? 주인공은 불안해한다. 그는 자신의 힘이 다시 그 가문의 계자식들 손에 넘어가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는 복수를 위해 그 힘이 필요했다. 하지만 그때 해프리드라는 남자가 말한다. 그래, 그를 아들로 입양할 것이라고. 쉽지 않은가? 당신은 당신 손에 일론 머스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봐, 등에 7개의 날개를 가진 이 아이와 함께 억만장자가 될 것이다. 나라도 입양할 것이다. 모두가 입양할 것이다. 여기 이 작은 아이를 입양해서 책임지자. 하지만 그때 딸들이 그를 바보처럼 땅에 던지고 그는 그들이 듣고 있었냐고 묻는다. 아버지가 아들을 가지려고 노력했던 것 같다. 그렇지? 그래서 그것도 운명이었다. 그를 비난할 수 없나? 그가 노력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 남자에게는 딸이 5명 있는 것 같고 이제 그들은 모두 이번에는 누가 그 대두인지 알고 싶어 한다. 엄마, 펑코팝 이름이 뭐예요? 그녀는 그의 이름이 아스터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아,
그럼 과거 삶에서는 애쉬였지. 그렇지? 이름을 바꿨다. 뭐든. 누가 신원이 필요해. 자, 됐다. 이봐, 난 이게 좋다. 10년 후 해프리드는 단 한순간도 늙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 장면과 똑같아 보인다. 마차에서 검은 머리가 나온다. 10살 된 우리 아이가 손오공인 척하며 오라를 뿜어내고 아주 신사답게 손을 등 뒤로 하고 저리 가. 이 작은 대두야. 그들 중 가장 작았던 펀코팝이 아스터에게 감사하다고 말한다. 우리는 이미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야기하고 있다. 딱 내가 좋아하는 방식이다. 건무축제, 일리안 가문의 연례 행사, 모든 귀족 가문의 사교 모임, 관계를 강화하는 장소이자 다음 세대의 검수를 뽐내는 장소. 이곳에서 많은 이들이 굴욕을 당하고 위협받았다. 그들이 지나갈 때 몇몇 사람들이 이야기한다. 봐, 저 사람들은 해프리드 가문에서 왔어. 망신당하러 여기 왔군. 쓰레기 같은 것들. 펀코팝을 입양했다고 들었는데 저기 있는 이상한 아이가 틀림없어. 알피는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한다. 그곳에서는 약함은 어떻게든 짓밟힐 것이라고. 그녀는 그렇게 말하지만 그는 그녀가 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해프리드는 그것이 지금 그들 가문의 위치라고 말한다. 그는 그들이 어떻게 대우받는지 알기를 원했다. 실망한 것 같다. 주인공은 아니. 이것이 일이 재미있어지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말한다. 해프리드는 웃으며 그 말을 들으니 좋다고 말한다. 주인공은 과거 삶에서 그 가문의 수치였던 때를 기억한다. 당연히 그는 매년 그곳에서 굴욕을 당했다. 쓰라린 기억의 장소다. 하지만 이제 아이는 등에 문신을 가지고 있고 복수의 날이 왔다. 위쪽 작은 창문에서 저게 누구인가? 콘스 1과 2. 그의 팔다리를 잘라낸 개자식들. 그리고 작은 주인공은 행사에서 화려한 데뷔를 하기를 열망한다. 경기장 한가운데서 솔직한 교류가 진행된다. 기아들이 최고로 군림하는 시대에 힘과 우아함을 갖는 것은 중요했다. 힘은 검수를 통해 보여지고 우아함은 인정을 통해 보여진다. 좋아. 나는 너희들이 잠시 춤을 출 줄 알았다. 비록 건무 축제이긴 하지만 그렇지. 거기 있는 남자들은 공격 중이다. 둘 다 돌진한다. 주인공은 힘과 소위 우아함 둘 다를 갖는 비결은 검날에 있는 에너지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 남자는 휘둘러 다른 남자의 검을 산산조각 낸다. 당연히 우리는 그의 손에 있는 작은 날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오, 그가 손에 가지고 있군. 나는 등에만 있는 줄 알았다. 알피는 항상 인상적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다른 누나들은 오고 싶어 하지도 않았다. 즉, 그래. 그들은 아첨하기 위해서만 나타날 것이다. 주인공은 약간 침울해 보인다. 검술 대결에 참가했을 때 다른 사람들의 검이 더 강해서 자신의 검이 부러졌던 일상적인 굴욕을 기억한다. 하지만 이 삶에서는 모든 것이 바뀌었다. 알피는 무슨 일이냐고 묻는다. 그가 긴장했다. 그녀는 이해한다. 하지만 그는 진정해야 한다. 그의 첫 건무 축제다. 하지만 그는 미소 지으며 향수를 느낀다고 말한다. 그 순간 해프리드는 어른들 모임에 나가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는 알핀에게 그를 맡길 것이라고. 그녀는 아버지에게 지어내지 말라고 말한다. 자신이 아스터보다 나이가 많다. 자신이 그를 돌볼 것이다. 그리고 해프리드는 말한다. 이 작은 자식아, 이곳은 내 또래 아이들로 가득해. 그러니 가서 인맥을 쌓아 네트워킹을 해. 내가 널 눈 속에서 주워온 건 네가 일론 머스크 같은 녀석이라서 그런 거 아니겠어? 하지만 네가 7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알게 하지 마. 아니면 그들이 널 죽이려 할 거야, 얘야. 주인공은 미리 알려줘서 좋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는 사방에서 노려보고 있다. 이런 적대적인 분위기에서 사교 활동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는 걸어가서 아버지가 10초 전에 돌보라고 했던 누나를 즉시 뒤에 남겨둔다. 그는 친구를 사귈 것이라고 말한다. 2명의 만만한 녀석들이 소파에 앉아 있다. 그리고 빨간 머리 남자가 그가 누구냐고 묻는다. 주인공은 다리우스 형님을 만나서 반갑다고 말한다. 자신은 아스터 엘리온 동생이라고. 멀리서 그를 보고 인사하러 왔다고. 빨간 머리 남자는 살짝 웃는다. 그럼 그 입양된 바보로군. 알지? 눈 속에서 발견된 거지 같은 녀석. 그 남자는 벌써 조커처럼 행동하며 그 같은 사람에게 가문의 이름을 붙이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말한다. 주인공은 다리우스와 그리온이 누구인지 아주 잘 기억한다. 이 가문의 두 적자, 그리고 과거 삶에서 그를 죽인 두 만만한 녀석들. 한때 그 둘을 두려워했다니. 결국 부인할 수 없다. 그들은 그저 어른인 척하는 아이들일 뿐이다.
그때 알핀이 그를 부르며 그만하라고 말한다. 이미 인사했으니 이제 가자고. 하지만 이제 그녀의 적이 나타난다. 그렇지. 누군가 알핀을 부른다. 아, 아니, 다른 사람인 줄 알았다. 하지만 빨간 머리 남자다. 그리고 그는 오늘 그녀가 아버지 뒤에 숨지 않는 것 같다고 말한다. 그럼 거기서 그들을 즐겁게 해주는 건 어때? 본가의 명령이야. 이봐, 너희 아이들의 협박은 너무 성숙하잖아. 모르겠다. 넘어뜨릴 거라고 말해. 못생겼다고 해. 껌을 훔쳐. 하지만 좀 진정하자. 하지만 알피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녀는 가문들 사이에 주인과 하인의 관계는 없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녀는 거절한다. 그녀는 주인공을 끌고 가라고 말한다. 그는 거절하려 했지만 그녀가 떨고 있는 것을 보고 떠나기로 결정한다. 하지만 그때 빨간머리 남자가 묻는다. 그들의 아버지가 기사였음에도 왕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아냐고. 그리고 그 때문에 그의 형이 팔을 잘라야 했다고. 당연히 그는 그들처럼 더러운 혈통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때 알피는 더 이상 참지 못한다. 그녀는 그 남자에게 가서 때리려 하고, 와우. 그는 그녀의 얼굴에 와인을 뱉는다. 세상에. 그녀는 그저 서 있고 그는 그녀의 아버지가 자기를 물려줄 수도 없는 더러운 딸을 두어 실망했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곳이 무도회장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들은 두 바보일 뿐이야. 아무도 친구를 사귀러 온 게 아니야. 주인공은 깨닫는다. 젠장. 그는 정말 이곳에 온 것이 잘못이었다. 그는 이미 성인이었으니 이 아이들의 얼굴을 봐도 분노하지 않을 것이라고 상상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그는 옆에 있는 남자에게서 와인병을 잡는다. 그것을 던져 올리며 다리우스에게 받아라라고 말한다. 그 남자는 얼굴에 맞지 않으려고 약간 당황하며 잡고 쿵! 주인공은 베어내며 그 바보의 머리 전체에 와인을 튀긴다. 나는 이해가 안 된다. 주인공은 겁나를 따라 손을 움직이고 아무 이유 없이 핥는다. 이봐, 왜 그랬어? 하지만 그는 오라를 모으고 있다. 맛을 보았으니 포도주스라는 것을 알고 아이들 같은 그들에게 어울린다고 말한다. 다행이지. 그렇지. 도시에서 술을 마시게 하고 싶지는 않을 거잖아. 이봐. 그리고 우리는 갑자기 3년 전으로 돌아가 주인공이 오라를 폭발시키고 아버지는 그에게 진정하라고 말한다. 누나들을 죽이고 싶은 건가? 이봐. 진정해, 주인공. 소녀들은 모두 충격에 빠져 있다. 그것은 그가 7개의 날개의 힘을 활성화했을 때였다. 해프리드 왕조차 두려워했다. 그는 이 아이가 그것을 제어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잃어가고 있었다. 바로 그때 우리는 무도회로 돌아오고 한 남자가 문을 열며 재앙이 일어났다고 말한다. 왼쪽에 있는 남자가 무엇이냐고 묻는다. 그들은 중요한 회의 중이다. 그러자 그 남자는 한 소년이 본가에 결투를 신청했다고 말한다. 그는 윌리엄이라는 이름을 말하고 그와 거기 있는 남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이보니 그는 정말 팔이 없다. 그는 어깨에 재킷을 걸치고 위풍당당하게 서 있다. 그리고 알핀이 필사적으로 비명을 지르며 들어온다. 그는 무슨 일이냐고 묻는다. 하지만 수염난 남자는 흥분하며 이런 형제간의 싸움을 보는 것은 정말 멋지다고 말한다. 매일 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결과에 따라 후계자와 건무축제의 승자가 바로 그 자리에서 결정될 수도 있다. 다리우스는 손을 들어 4개의 날개를 보여주며 그 아이가 본가와 싸움을 걸다니 바보라고 말한다. 모두가 세상에 그가 4개의 날개를 가졌어. 정말 멋져. 라고 말한다. 그는 아이에게 앞으로 나와 자신의 잠재력을 보여주라고 말한다. 아니면 그가 당할 굴욕이 두려운 건가? 주인공은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은 다리우스라고 말한다. 싸움에서 실제로 자신의 힘을 보여주는 대신 손에 표식이 있다고 거들먹거리는 것. 그리고 그는 경고한다. 자신이 이기면 그 아이는 자신의 누나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다리우스는 좋다고 말하지만 결과가 다르면 이제부터 아스터는 자신의 개가 될 것이라고. 그는 돌진하며 그 아이는 평생 쓰레기처럼 취급될 것이라고 말하고 주인공을 공격하지만 주인공은 방어하고 뒤로 밀려난다. 그도 다리우스의 검은 살짝 떨린다. 다리우스는 오늘 신들에게 선택받은 자들 사이에 힘의 차이를 배울 것이라고 말한다. 알피는 주인공을 부르고 수염난 남자는 다리우스의 검술이 여전히 꽤 나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아무리 쓰레기 같아도 그는 그것을 만회할 충분한 마력을 가지고 있다. 날개 하나가 켜진 촛불을 나타낸다면 4개부터는 기본적으로 만화 폭발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다리우스는 아까 그 기세는 어디 갔어?
친구. 라고 말한다. 나에게 사과하게 만들 거 아니었어? 아니면 그냥 말뿐이었나? 젠장. 그는 위에서 뒤에서 이중 공격을 가할 것이다. 뚱뚱한 남자는 싸움이 거기서 끝날 것이라고 확신한다. 다리우스는 깨끗하게 맞추지만 주인공은 여전히 막아낸다. 그 남자는 충격에 빠진다. 이제 아이는 진지해진다. 반쯤 감긴 눈으로 다리우스가 너무 말이 많다고 말하며 그를 뒤로 밀쳐낸다. 이 집에서 마법 사용법을 배우며 보낸 지난 10년 동안 그는 복수할 완벽한 기회를 기다려왔다. 그리고 이제 그가 나선다. 거대한 일격. 다리우스는 주인공의 강력한 일격을 견디지 못하고 쿵 한쪽 무릎을 꿇는다. 우리 아이는 압박을 계속 가하며 겁날이 그의 얼굴에 거의 닿는다. 빨간 머리 남자는 자신이 4개의 날개를 가졌는데 어떻게 압박을 받는지 이해할 수 없다. 주인공은 토미 셸비 눈빛을 유지하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당황한다. 다리우스가 완전히 패배하고 있었다고? 이 몰락한 가문에 어떻게 그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지? 한편 해프리드는 이 상황이 끔찍하다고 생각한다. 주인공은 이 남자가 자신의 팔을 잘라냈던 것을 기억한다. 그가 다시 할까? 그는 계속 오라를 증폭시킨다. 멀리서 사람들이 그러지 말라고 소리친다. 수염난 남자는 감탄하고 그리고 검조각이 땅에 떨어진다. 주인공은 다리우스의 검을 반으로 부러뜨리고 다음번에는 오줌 지리지 말라고 말한다. 그리고 돌아서서 자신은 더 이상 날개 없는 애쉬가 아니라고 말한다. 피는 그를 행복하게 바라보고 있고 그는 적어도 증오를 조금이나마 풀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때 갑자기 그는 그 갑작스러운 현기증을 느낀다. 봐, 위쪽에 최종 보스 시간이 왔다. 그가 보니 그 짐승은 그저 노려보고 있다. 빌어먹을 로데릭. 경기장의 모든 사람들은 그 더러운 가문의 아이가 본가의 사람을 이겼다는 것이 믿을 수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것은 최악의 결과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주인공은 가문의 수장이 다가오자 겁에 질린다. 그는 아이에게 그림자를 들이우고 주인공이 진지한 표정을 유지하는 동안 그를 노려본다. 다리우스는 얼마나 굴욕적인지 비틀거리며 일어난다. 아버지, 아버지, 이 녀석이 그랬어요. 아빠, 도와주세요. 나 저를 때렸어요. 그리고 당연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쿵! 그의 친아버지가 거로 손을 꿰뚫는다. 경기장의 모든 사람들이 놀라고 로데릭은 그가 수치스럽다고 말한다. 무슨 짓을 하는 거지?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고 있어. 자신조차 돌볼 수 없는 자가 해프리드가 끼어들려 한다. 로데릭, 만해. 하지만 그 남자는 그 아이가 검을 들 자격이 없다고 말한다. 일격이 날아온다. 하지만 그때 세상에 주인공이 앞으로 나선다. 바보입니까? 죽이려고 나서는 거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에게 오지 마십시오. 그들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니, 잠깐. 주인공은 이 남자가 아직 자신의 누나에게 사과하지 않았으니 이 벌은 나중에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젠장. 로데릭은 그 아이가 자신이 고아라는 것을 기억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가 이 가문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건가? 주인공은 자신이 자작의 아들이라고 말한다. 네. 그리고 기사를 판단할 때 그의 가치를 결정하는 무게는 무엇입니까? 그는 그렇게 말하며 그것이 힘에 관한 것이라는 뉘앙스를 풍긴다. 그렇지. 그리고 로드릭은 위에서 해프리드를 곁눈질로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는 괜찮다고 말한다. 그니 이 가문의 일원이자 자작의 아들이 본가에 상처를 입혔다. 그 순간 그것은 아이들의 장난이 아니게 되었다. 좋아. 여기서 그의 말을 끊고 방해하겠다. 근자가 공격을 막고 오줌을 지렸다는 것을 기억하자 그는 한 대도 맞추지 못했다. 그러니 로데릭, 당신이 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겠지만 당신의 친아들을 찔렀던 당신이 그에게 경고한다. 그의 아버지가 그 불충 때문에 팔을 잃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그가 어떻게 대가를 치를 건가. 하지만 주인공은 대답한다. 모든 존경을 담아 이것은 아이들의 장난이 아니었다고. 정식 결투였다고. 그는 자신의 검으로 가족에 대한 모욕에 답하고 있었다고. 모든 존경을 담아 이것은 아이들의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정식 결투였습니다. 저는 제 검으로 가족에 대한 모욕에 답하고 있었습니다. 검으로 자신의 이름을 지키지 못하는 자는 수치라고 다리우스에게 방금 말한 사람이 그가 아니었습니까? 그러 그는 손가락 하나라도 잘리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위쪽에 있는 남자들은 이 10살짜리 아이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 그렇지? 그는
마치 한평생을 살고 고통받고 돌아온 환생한 사람 같다. 그리고 로데릭은 마지막으로 강하게 노려보고 돌아서서 이해한다고 말한다. 그러니 준비하는 게 좋을 거야. 봐, 아이는 실제로 준비하러 갔고 거대한 검이 이미 다가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때 젠장, 그는 뭔가에 의해 날아갔다. 무엇이었는지 모르겠다. 아마도 강력한 펀치였을 것이다. 피리는 충격에 빠지고 아버지는 소리치지만 누군가 오고 있다. 해프리드다. 들어와서 그 남자는 보지도 않고 막아낸다. 남자는 거기서 2단 옆차기를 하고 앞에 착지하여 주인공을 도우러 달려가 괜찮냐고 묻는다. 하지만 젠장, 그가 막아냈다. 얘야. 막아냈다는 강한 단어지. 그렇지? 마치 그가 완전히 쓰러지지 않았고 여전히 심장이 뛰고 있는 것처럼 로데릭은 한 번 보고 돌아서서 걸어간다. 도리스는 비틀거리며 절뚝거린다. 그리고 아이는 완전히 현기증을 느끼고 거의 기절할 뻔하지만 그가 그를 잡는다. 아이는 이제 오라를 모으려 하며 말한다. 아버지, 제가 우리 가문의 명예와 그들 모두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는 얘야. 그래, 너는 훌륭했어. 라고 말한다. 그들이 문자 그대로 그렇게 말했다. 한편 로데릭은 계단을 올라가고 있고 수염난 남자는 정말 유치한 태도군 로데릭이라고 말한다. 아이를 때리고 동시에 아이가 네 아들의 명예를 망치게 내버려 두다니. 게다가 이 아이를 처음 봤는데 그는 너에게 도전하고 심지어 본가를 이겼어. 정말 대단한 모습이야. 뚱뚱한 남자는 무서웠다고 말한다. 로데릭이 거기서 모두를 반으로 갈라버릴 줄 알았다고. 하지만 가문의 수장은 힘든 시기가 오고 있으며 세상을 둘이나 셋으로 가르려면 강력한 폭풍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즉 그래. 주인공의 작은 힘으로는 이것 때문에 아이를 죽일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 다음 장이다. 모두가 충격에 빠져 난리치고 있고 아이는 모두를 날려버리고 있다. 한 남자가 아스터 도련님이 저렇게 싸울 수 있다니 인상적이라고 말한다. 옆에 있는 몇몇 남자들은 이상하다고 말한다. 이 아이가 어떻게 10살이지? 다른 남자는 그가 로데릭의 아들을 쓰러뜨렸다고 들었어. 이봐, 경기장에서 오줌 지리게 만들었대. 라고 말한다. 후연 중의 주인공은 건무축제에서 자신의 힘을 보여주고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그것은 해프리드 가문을 굴욕시키려는 일부 목소리들을 침묵시킬 것이다. 하지만 그는 결국 자신의 목표가 이 가문을 파괴하는 것임을 잊을 수 없다. 동시에 당연히 그는 환생한 지금 얼마나 강해질 수 있을지 궁금해한다. 특히 로데릭의 공격 하나에 거의 폭발할 뻔했으니 전혀 승산이 없다는 것을 고려하면 결국 표식은 그저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일 뿐이었다. 그가 많은 내면의 만화를 가지고 있다 해도 실제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는 훈련 중인 다른 남자를 쓰러뜨리고 이봐, 캠프 전체가 웅성거린다. 누군가 그가 매일 관심을 끄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한다. 알핀이 그가 정말 자신을 통제할 줄 모른다고 말한다. 그녀는 아버지가 부른다고 경고하고 그리고 그는 그녀의 옷차림에 대해 그녀가 그런 옷을 입는 것은 드물다고 말한다. 그녀는 귀엽지 않아서 싫다고 말한다. 균형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 싸우는 것을 보니 자신도 항상 그렇게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가 돌아오면 그녀와 잠시 동행해야 할 것이다. 그는 앱소를 영화관으로 보내고 기다리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먼저 그곳에 가서 아버지와 무슨 일이든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가 도착하자 해프리드는 말한다. 그래서 얘야? 이봐, 네가 가족에 들어온 지 10년이 되었고 때가 왔다. 네가 좀 더 잘하기를 기대했지만 여기 네가 다음 가문의 수장이 될 것이라는 증거가 있다. 기본적으로 그는 그를 후계자, 미래의 자작으로 지명하고 있으며 이 위치가 얼마나 섬세한지 이해하는 것이 그에게 좋다. 이 가문의 일원이자 영지의 영주로서 보호해야 할 많은 것들이 있었고 해프리드는 후계자 자리를 영원히 비워둘 수 없다. 우리 아이는 누나들이 이것에 동의하는지 알고 싶어 한다. 그는 그들이 3일 후에 기사학원에서 돌아올 것이고 그때 공식화할 것이라고 말한다. 흰머리 소녀는 말파라고 불리고 빨간 머리 소녀는 쿠도라고 불린다. 세상에, 정말 못생긴 이름이다. 주인공은 그렇다면 이 쿠도가 분명히 분노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그가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그를 싫어한다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리고 당연히 그가 7개의 날개를 가졌기 때문이겠지. 그는 일어서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한다. 그는 자신의 만화조차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고 자신의 누나를 거의 죽일 뻔한 미숙한 녀석이다. 그는 그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하지 않는다. 해프리드는 살짝 미소 지으며 펀코팝 아이가 정말 아이인지 항상 의심했다고 말한다. 바로 그래서 그는 이것이 답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고 여기 그를 기쁘게 할 진짜 선물이 있다. 작은 주인공은 깜짝 놀란다. 이봐. 그 남자가 그에게 엄청나게 큰 검을 건네주었다. 그 상자 안에서는 좀 작아 보이지 않나? 아니면 내가 착각하는 건가? 칼을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봐. 그렇지. 그게 중요하다. 는 이 물건이 7개의 날개를 제어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그것은 마력 흡수검이다. 숲에서 주인공은 묻는다. 아빠, 거기서 그 큰 검을 보여줄 수는 없었어요. 왜 여기까지 왔어요? 그는 예방조치라고 대답한다. 아, 지난번에 거의 집 전체를 부채기 때문이군. 그리고 그는 말한다. 이것이 전설의 검, 그란이다. 대대로 전해 내려온 검날인데 아주 작은 검 같군. 뭐라고? 작은 검을 가진 사람들을 놀리는 건가? 중요한 것은 기술이고, 게다가 이것은 몸에 들어갈 때 제 역할을 할 만큼 충분히 크지 않은가? 그래. 아, 좋아. 다 설명되었다. 그들은 농담하고 있지만 그것은 정말 부러진 대검이기 때문이고 아버지는 말한다. 봐, 부러진 것 같지? 하지만 힘을 넣으면 자라난다. 그것은 사용자 마법에 따라 형태가 변하는 검날이다. 젠장. 그 남자가 에네르기파를 쏘아 숲 전체를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이건 좀 사기 아닌가? 이 검의 나쁜 점은 만화가 약하면 만화를 빨아들여 다른 검보다 더 지치게 만든다는 것이다. 그래서 악명 높은 검날이다. 이제 이리와 얘야 잡아. 작은 주인공은 그것을 잡으며 잠깐, 내가 정말 이 물건에 만화를 넣어야 하는 건가? 라고 말한다. 에너지가 즉시 그 주위에 모이기 시작하며 에네르기파를 만든다. 그는 이상하게도 검이 이제 자신의 만화를 끌어당기고 있으며 자신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리고 멀리서 기사들은 하늘을 가르는 에너지를 본다. 그들 중 한 명이 묻는다. 저게 뭐야? 혜성이 떨어졌나? 그들은 정말 이해하지 못하지만 알피는 확신한다. 이것이 아스터의 대답이었던 것 같다. 작은 주인공은 말한다. 아빠, 이 검은 정말 특별해요. 는 대답한다. 특별한 것은 아이의 재능이라고. 그리고 그는 이 가문에서 아무도 7개의 날개를 가진 적이 없다고 경고한다. 그가 이 힘을 마스터하면 언젠가 로데릭조차 능가할 것이다. 당연히 그것이 바로 그의 목표이지만 그의 아버지는 큰 힘에는 큰 갈등이 따른다고 경고한다. 그들이 아이가 7개의 작은 날개를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모두가 그를 미워하고 탐낼 것이다. 일부는 그를 뒤에서 찌르려 할 것이고 칼이 왔을 때 자신의 약함을 후회하고 싶지 않다면 그는 더 강하고 빠르게 성장해야 한다. 작은 주인공은 그의 손을 잡고 동의한다. 그는 과거 삶처럼 비참하게 살고 싶지 않다. 그는 아버지에게 감사하며 그래, 7개의 날개와 이 검을 마스터할 것이라고 말한다. 3일 후 어머니가 그들을 맞이한다. 쿠도와 말파가 돌아왔고 쿠도는 자신을 소개하며 이 어린 하인이 집으로 돌아왔다고 말한다. 이제 그녀는 사랑스러운 작은 동생들이 어디 있는지 알고 싶어 한다. 거기 있는 다른 아이들은 아직 그들의 이름조차 모르고 달려가 그들을 안아준다. 그리고 그들은 말파에게도 매달리며 쿠도가 머리를 헝클어뜨려서 화가 난다고 말한다. 그녀는 팔짱을 끼고 서서 자신은 그러지 않는다고 말하다가 옆을 보고 알핀을 본다. 그리고 달려가 그녀를 안고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만지작거리며 키스를 해준다. 하지만 그때 말파는 주위를 둘러보고 아스터가 어디 있냐고 묻는다. 어머니는 별로 신나 보이지 않는다. 뭔가 말하려 할 때 한편 숲에서는 폭발이 일어난다. 작은 주인공이 대검을 키우는 법을 알아낸 이후로 아는 한시도 쉬지 않는다. 숲 전체가 망가졌다. 그리고 쿠도가 나타나 그가 너무 무리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녀는 왜 그가 자신을 맞이하러 오지 않았는지 알고 싶어 한다. 바빴어? 아니면 너무 추웠어? 아니면 이제 자신이 너무 특별해서 그녀에게 신경도 안 쓰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건 그렇고 건무 축제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었어. 학원 전체가 그 아이의 이름을 말하고 있었고 그녀는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주인공은 그 일이 일어나는 동안 그녀는 수많은 임무를 수행하고 훈련 중이었다고 말한다. 그녀는 플래티넘 칭호를 받은 유일한 기사였던 것 같다.
그는 대답한다. 그래, 당연히 그것은 그녀가 아버지의 자리를 물려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었다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러 왔다고. 그녀는 그가 후계자 제안을 거절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의 감정을 상하게 할까봐 걱정했어? 아이는 왜 이 계자식에게 누가 말했는지 궁금해한다. 하지만 그는 그것이 자신의 의도가 아니었다고 말한다. 그는 그녀가 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쿠도는 그것이 자신의 꿈이라는 것을 그가 알지만 그는 여전히 잔인하다고 말한다. 주인공은 정말 이해하지 못하고 그녀는 검을 휘둘러 나무를 파괴한다. 마치 뽐내려는 듯이. 그렇지? 하지만 그녀는 기본적으로 숲 전체를 파괴했다. 그는 왜 그녀가 자신을 공격했는지 알고 싶어 한다. 왜 그녀가 이렇게 행동하는지. 그녀는 이제 그가 언니에게 그동안 무엇을 해왔는지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진지한 싸움을 할 것이다. 그는 그녀에게 기다리라고 말한다. 그는 아직 검을 마스터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전장에서는 아무도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사는 항상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므로 그가 행동하지 않으면 지금 당장 파괴될 것이다. 또 그녀는 뛰어든다.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다. 주인공은 대검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녀를 멈출 방법이 없다. 그는 이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는 어떤 종류의 회전하는 만화를 가지고 그에게 다가오고 있고 장이 끝났으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 쿵. 숲에서 폭발이 여러 번 일어난다. 이봐, 불쌍한 작은 숲. 그렇지? 얘들아, 빈들판 같은 곳으로 가자. 그녀는 흥분하며 그의 검술이 여전히 날카롭다고 말한다. 학원을 이미 거친 사람을 상대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다고 상상해봐.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그가 어떤 종류의 망신을 검이라고 부르는지 알고 싶어 한다. 그는 자신의 만화를 다루는 기본적인 방법조차 모르고 그녀는 그를 멀리 날려버린다. 아이는 정말 얻어맞고 있고 쿠도 누나가 세게 나간다 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녀는 항상 그랬어. 그가 유일한 남자였고 어쩌면 왕위를 계승할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녀는 항상 그를 따라다녔다. 그녀가 불명예스럽거나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든 그녀는 그를 때리러 왔고 일종의 교훈을 가르치기 위함이었다. 어떤 면에서 그녀는 그의 천적이다. 그리고 그녀는 또 다른 거대한 맹공격을 가하며 그에게 대검을 활성화하게 만든다. 이것은 그가 이 가문을 물려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말한다. 멀리서 말파는 지켜보며 말한다. 아빠, 저 둘을 저렇게 놔둬도 괜찮을까요? 그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누군가 죽는 것이지만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좋은 라이벌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부주의하지만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을 것이다. 말파는 그가 옳기를 바라지만 왜 그들이 학원에서 다시 불려왔는지 알고 싶어 한다. 그녀는 후계자 이야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아니라고 말한다. 그리고 서랍으로 가서 편지를 꺼내며 본가에서 그들을 소환했다고 말한다. 가문의 핵심 분가가 그의 손자들을 보고 싶어 하는 것 같다. 최악의 경우 그들은 아스터를 잃을 수도 있다. 주인공은 포도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말한다. 왜 지금 후계자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는 이미 거절했잖아. 그리고 그녀는 그것이 바로 자신이 싫어하는 것이라고 대답하며 그에게 또 다른 강력한 일격을 가한다. 주인공은 그녀가 곤봉을 휘두르는 트롤 같다고 느꼈다. 하지만 그 아이는 그 멋을 가지고 있다. 손목을 살짝 비틀자 그는 그녀의 공격을 옆으로 쳐내고 뒤에서 들어오며 그저 듣는 것에 지쳤다고 말한다. 그녀는 웃으며 그가 도망치는 것에 지쳤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의 반격은 쓸모없었어. 왜냐하면 결국 멀리 날아가 피투성이가 되어 도망친 것은 그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녀는 최악의 고수들은 검만 사용할 수 있는 자들이라고 말한다. 적어도 마법을 사용할 수 있다면 조금 낫다. 하지만 최고가 되려면 둘 다 마스터해야 한다. 그리고 그녀는 말한다. 봐, 언니는 실망했어. 이론적으로 표식과 날개의 차이는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를 나타낸다. 보통 날개 하나당 이전 단계보다 3배 강하다. 즉, 5개의 작은 날개만 가진 그녀는 그보다 2단계 아래다. 그런데도 그는 모든 힘 대결에서 지고 있다. 싸움의 마지막 순간에 그는 만화 사용을 멈추고 검술로 전환하기로 선택했다. 그는 자신이 가진 힘에 전혀 자신감이 없다. 아니면 작년에 일어났던 일이 다시 일어날까봐 두려워하는 것일 수도 있다. 주인공은 거기서 생각한다. 이봐,
그는 완전히 혼났다. 그리고 그녀가 말한 것은 실제로 말이 된다. 어쩌면 그는 7개의 날개의 힘을 두려워했을 수도 있다. 그가 한 번도 고려해 본 적 없는 일이다.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제한하고 있는 것일까? 그의 검이 그렇게 불안정한 이유가 마법을 억누르려 했기 때문일까? 쿠도는 그가 자신이 한때 꿈꾸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만약 그가 오만하게 굴어 그 재능이 아무도 모르게 사라지게 한다면 그는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다. 그는 다시 그녀에게 달려든다. 하지만 이제 주인공은 허공을 가르며 그녀를 멈춘다. 그는 감탄하며 이제 그가 전력으로 공격했다고 말한다. 주인공은 그녀 덕분에 마침내 깨어났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녀가 앞을 보니 그는 검을 비활성화한 채 돌진하고 있다. 만화가 다 떨어진 건가? 그 순간 그녀는 5개의 날개만 가지고 있고 그를 이기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처음으로 기회를 본다. 동시에 주인공은 이 순간에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사용하여 즉각적인 충격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해가 안 된다. 그 모든 난리가 났지만 그녀는 그저 방어하며 그가 실제로 영리한 생각을 했다고 말한다. 그리고 주인공은 말한다. 내가 받은 2번째 삶. 나는 아무것도 낭비할 생각이 없다. 이 힘, 그의 검, 그의 가족, 모든 것. 왜냐하면 그것들은 모두 내가 결코 얻을 수 없었던 것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래. 는 자신이 다른 삶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냈다. 그리고 그녀는 2번째 삶이라니 무슨 말이야? 라고 말한다. 아이는 그저 자신이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환생한 사람이라고 말하고는 돌진했다. 차라리 그녀의 머리 한가운데를 때려 기절시켜 있게 만드는 게 낫겠다. 봐. 그는 검을 휘두르러 들어갔지만 마지막 순간에 검날을 취소해서 그녀의 공격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그와 함께 검은 그저 통과했고 그는 아래로 미끄러져 들어가 그녀의 복부를 때렸다. 마치 자신의 누나를 죽일 것처럼. 그렇지. 하지만 우리는 다음 장에 있다. 분명히 아팠을 것이다. 내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렇지? 그녀는 방에서 혼란스러워하며 깨어났다. 주인공은 잊게 만들려고 머리를 때리는 고전적인 방법을 사용했다. 그녀는 혼란스러워하고 말파는 그녀가 정말 오랫동안 기절해 있었다고 말한다. 그녀는 즉시 일어나 싸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어 한다. 아스터는 어떻게 됐어? 말파는 싸움 후에 그가 그녀를 여기로 데려왔다고 말한다. 그는 그녀가 싸움 도중에 기절했다고 말했다. 심각한 것은 아니었다고. 그저 피로 같은 것이었던 것 같다. 쿠도는 알고 있다. 그렇지. 자신이 얻어맞았다는 것을. 그것이었다. 이상한 것은 마지막 순간에 그가 자신의 배를 가르려 했다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연히 그는 검날을 껐다. 그녀에게 닿은 것은 그의 마력 잔여물 뿐이었다. 그녀는 아스터가 자신을 죽일 것이라고 단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는 정말로 죽음을 두려워했다. 그녀는 그 모든 것을 생각하지만 미소 짓고 있다. 그리고 그녀는 검을 잡고 아스터가 어디 있는지 알고 싶어 한다. 그녀는 그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절대 안 돼. 이번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력을 다할 것이다. 하지만 말파는 불행히도 그가 떠났다고 경고한다. 그녀는 어디로 갔냐고 묻고 그녀의 누나가 설명한다. 그가 본가로 소환된 것 같다. 그와 그의 아버지는 몇 시간 전에 떠났다. 그녀는 분노하며 그 사실을 몰랐다고 말한다. 한편 작은 주인공은 자신의 마차에 있다. 해프리드는 주인공에게 오늘 만날 장로들이 그림자 속에서 가문을 지탱하는 자들이라고 경고한다. 원로들, 다른 가문들, 그리고 저명한 인물들, 기본적으로 여전히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은퇴자들, 그림자의 지배자들, 그가 입양되었을 때 우리 아이에게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 하지만 그의 활약 후 이상하게도 이제 그를 만나고 싶어 한다. 주인공은 건무 축제의 결과 때문이라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이 가문은 돈, 생명, 그 어떤 것보다 명예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명예를 더럽히는 자는 얘야, 늑대들에게 던져진다. 해프리드 왕은 아이에게 묻는다. 이 미친 녀석아, 그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어? 펑코팝? 그는 그냥 주워들었다고. 특별한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어쨌든 그는 자신의 힘을 보여주지 못하면 사적인 처형이나 추방을 각오하고 있다. 프리드는 그가 정말 괜찮은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지, 어떻게 작별 인사도 없이 떠날 수 있는지 묻는다.
그는 괜찮다고 도착하자마자 떠날 계획이었다고 말한다. 오히려 더 좋다. 왜냐하면 쿠도가 그를 따라다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 덕분에 그는 그 검을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그 날개의 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느낌이 든다. 아버지는 걱정할 필요 없다. 그는 혼자서 살아남을 준비가 되어 있다. 바로 그때 마차가 흔들리기 시작한다. 나는 적일 줄 알았는데 쿠도가 머리를 들이밀며 그에게 기다리라고 말한다. 그녀는 올라타며 언니에게 작별 인사도 없이 떠나다니 너무 잔인하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가 대장로의 전당으로 소환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도 말파도 한 번도 불려본 적이 없다. 세상에 그녀의 본명은 쿠드리아부카다. 더 나쁘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녀가 그곳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녀는 앉아서 그것을 완벽하게 이해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들은 이런 소환은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말파가 아스터가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경고했을 것이다. 주인공은 그들이 과장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그저 잠시 이야기를 나눌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들으라고 말한다. 그녀는 그를 완전히 싫어한다. 그녀는 그가 남자라서 싫어한다. 그가 7개의 날개를 가졌기 때문에 싫어한다. 그리고 그가 특별 대우를 받는 것이 싫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언니보다 강할 배짱을 가졌다는 사실이 더 싫다. 그리고 그가 어른인 척하는 것을 좋아한다. 하지만 그 모든 방식으로 그를 싫어해도 그는 여전히 가족이다. 그리고 그가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싶어도 그는 여전히 작은 남동생이다. 그러니 다시 싸울 수 있도록 살아서 돌아오는 게 좋을 것이다. 마치 죽기 직전에 하는 말 같군. 그렇지? 돌아올게 누나. 그리고 그는 깨닫는다. 아, 아니, 그녀는 죽었다. 거기, 잘 가, 잘 가. 내 소녀, 너는 죽을 거야. 나는 작가가 그 소녀를 죽일 배짱이 있었다면 존경했을 것이다. 문이 열린다. 그들은 해프리드를 환영하며 장로들이 안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말한다. 남자들이 사방에서 그들을 둘러싸고 있다. 그는 그럴 필요 없다고 말한다. 자신은 길을 안다고. 하지만 기사들은 그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들은 그들을 엄격하게 호위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들이 그 아이를 애지중지하기 위해 불려온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동시에 작은 주인공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갑자기 나지된 복도를 걸어간다. 아버지는 계속 이야기한다. 아이는 이곳이 화를 낼 곳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한다. 그리 너에게 무슨 말을 하든 자신을 통제해. 그는 늙은이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렸다고 말한다. 아버지는 그가 망했다고 말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재앙을 일으킬 것이라고. 하지만 작은 주인공은 옆을 보며 모두가 훈련하는 것을 보고 있다. 아버지는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싸움을 보느라 정신이 팔려 있다. 그리고 그들은 검을 건네주고 그 남자는 그에게 다시 한번 조용하고 침착하게 있으라고 말한다. 문이 열리고 누군가 해프리드 경과 그의 아들이 도착했다고 알린다. 뒤쪽에 있는 누군가 그가 10년 만에 드디어 나타났다고 말한다. 내 손자 해프리드. 그는 무릎을 꿇고 6번째 수장에게 인사한다. 아니, 이제는 대장로에게. 작은 주인공은 이 모든 것의 배후에 있는 그 남자를 노려본다. 가문 내에서 가장 큰 그림자, 제니스라고 알려진, 그리고 그의 옆에는 영향력을 가진 모든 강력한 사람들이 있다. 그는 건무 축제에서 몇몇 얼굴들을 알아본다. 하지만 로데릭은 어디 있지? 그 남자는 즉시 그가 찾는 사람이 이 방에 없다고 말한다. 그는 왕실을 직접 섬기는 기사들의 수장이다. 그는 사소한 일들을 처리할 시간이 없다. 그는 그것을 사소하다고 부르지만 그 방에는 40명 정도의 사람들이 있다. 주인공은 과거 삶에서 자신이 이 가문에서 너무 더러워서 그 노인의 얼굴조차 본 적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도 그는 그렇게 많은 간부들이 있다면 뭔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확신한다. 그리고 해프리드는 그들에게 그들을 이곳으로 데려온 이 사소한 일들이 무엇인지 설명하라고 말한다. 제니스는 그들이 이미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의 개가 건무 축제에서 난장판을 만들었다. 주인공은 이미 그것이라고 짐작했다. 그리고 해프리드는 로데릭과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이미 해결되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제니스는 그것은 대중을 위한 연극에 불과했다고 말한다. 이 가문의 이름이 더럽혀졌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애초에 입양된 아이를
이 가문에 들인 것 자체가 이미 실수였다. 설상가상으로 그들은 그것이 모두의 이름을 더럽히게 내버려 두었다. 그들은 그 아이를 추방할 수밖에 없다. 해프리드와 그의 가족조차 무사히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주인공은 왜냐고 묻는다. 자신이 모든 것을 했다. 그의 아버지는 아무 관련이 없었다. 하지만 해프리드는 침묵한다. 그리고 그는 말을 멈춘다. 그리고 뒤쪽에 있는 노인이 말한다. 과연 그는 제대로 교육받지 못했다. 아이가 어른들의 대화에 끼어들다니. 근 이 가문이 지닌 이름을 이해하지 못한다. 정상에 오르는 길의 분쟁과 배신. 심지어 이 방에서도 지금 이 순간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원하는 것은 평화뿐이다. 그는 그들 중 누구도 이 가문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그는 해프리드에게 그가 실패했을 때를 기억하라고 말한다.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고, 그리고 로데릭이 바로 이 방에서 그의 팔을 잘랐을 때 벌을 받았다. 젠장. 이번에는 그날로 돌아갔다. 하지만 이제는 그가 아이의 목을 베어야 한다. 그가 그렇게 한다면 이 문제는 잊힐 것이다. 하지만 물론 해프리드는 거절하며 자신의 아들을 베는 것보다 차라리 자신의 목숨을 잃겠다고 말한다. 데니스는 확신하냐고 묻는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오늘 그는 죽을 것이다. 젠장. 그는 죽을 것이다. 그의 아내, 그의 딸들 모두 자작의 온 가문이 해체될 것이다. 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옆으로 비켜선다. 그들은 검으로 둘러싸여 있다. 주인공이 대장로가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하냐고 물을 때까지 그처럼 다 큰 남자가 떨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한심했다. 자신의 계획에 물릴까봐 두려워하는 것. 그는 그를 추방하거나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가 자신의 가족에게 손을 대려 한다면 그는 오라를 형성하려 한다. 그렇지? 하지만 이봐. 이 시점에서는 네가 죽게 된다. 동시에 그는 셔츠를 위로 던져 모두가 자신의 문신을 볼 수 있게 한다. 그들이 자신의 가족을 죽인다면 7개의 날개를 가진 자가 그들의 적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래, 그들은 그냥 널 죽일 수 있지. 그렇지? 그럼 넌 더 이상 적이 아니잖아. 그에게도 그 선택권이 있다, 내 친구. 우리 영상은 여기서 끝납니다. 좋았다면 좋아요를 남겨주세요. 다음번에 만나요. 안녕.